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 창작에 밀접한 연관 속에서 대안을 탐색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는 미대 입시 화실에 다닐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좀 다양한 풍모를 통해서 꼭 작품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의 면면이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영감을 주신 분이 있었고 뭔가 감성의 영역만이 아니라 예술가가 당대에 이제 지적 역량이 왜 중요한지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오상길 선생님이라는 작가분에게 아주 인상 깊게 이제 깨우치게 된 계기가 있었고 인상적인 사건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대구잡이배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막 망망대해에 가 있었는데 거센 파도 속에 막 갈매기들이 파도의 잔등 위에 누워 있고 이런 기묘한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의외로 뭐 세상도 크게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고 별게 없구나. 차라리 배에 내려서 그냥 작업을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야외 생활을 좋아해서 레지던시에 입주해도 일기가 허락하는 날은 이제 주변들을 다니고 뭐 주변에 있는 카페도 가고 거리에서도 뭐 벤치에 앉아서 공상을 하고 이런 게 약간 루틴인데요. 문득 떠오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첩에 이렇게 메모를 하곤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시회도 큰 그림이지만 작은 매체, 그 수첩의 메모 그림들 그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유튜브 무료 콘텐츠 중에 광고가 적은 음악으로 바흐의 음악이 있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왜 좋은가 봤더니 이렇게 격정이 좀 없어요. 피아노가 개발되기 전이라. 그래서 뇌를 이렇게 잠재워주고 또 종묘제례악 같은 것도 이제 시대를 넘어서 있는데 지금의 뭐 포스트 휴먼이나 이런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끔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호수공원을 이제 여기 거주자기도 해서 되게 애정하는 공간이어가지고 해움에 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 뒤로 더 이렇게 좀 집과 레지던시, 호수공원 이런 동선들을 좀 즐기게 되었고 이제 작업의 재료로까지 이제 호수공원 재료들이 동원되게 이르렀는데 여기는 이제 예술 창작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큐레이터십, 좀 더 이 지역에 대한 뭐 확장의 의지라든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파트너십이나 큐레이터십을 가져나가는 그 지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미술대학 회화과에 이제 재학 시절에 그때 이제 생태주의 잡지 녹색평론이라는 걸 이제 동료의 형인 분이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점점 이제 생태주의의 이슈나 사상 이런 거에 경도되었던 것 같고 질문과 고민을 이제 미술로 확장하다 보니 미술 재료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반성했었던 것 같고 그럼 뭘 어떻게 현대 이제 소비자로서 어떤 물질들을 다루고 순환시켜야 될까 막 이런 걸 하다 보니 굉장히 제약이 컸고 그게 더 고민이 넘어서 생활인으로서도 이게 소비자로서의 현대 대량 생산 문화의 폐기 문화 이게 문제가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뭐 주요한 습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소비하지 않는 방식의 것들을 이제 뭔가 고쳐 쓰거나 막 뭐 탐색해서 재발견하고 작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버려진 나무를 가공해서 작품화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주된 수법처럼 습관이 됐습니다. 모종의 믿음이나 신념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이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떤 것이지라고 계속 묻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어떤 개인의 뭐 힘이라든지 또 예술이 막 그 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뭐 다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구조적인 지점들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 개별 활동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는 기관에
의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그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빅픽처라고도 하는데, 그림이 단순히 이제 어떤 매체나 기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염원하고 상상하고 뭐 앞날의 비전 이런 것과 관련된 어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메모 작은 그림들이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가까운 미래든 사소한 거더라도 뭐 집에 가구를 설계한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에게 줄 쪽지에 뭐 그림이나 메모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갔는데 잊어버렸던 방향의 어떤 예술의 성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영감으로 제목을 지었고, 이번 이제 전시는 주변에서 수집한 재료와 그걸 통해서 뭐 생활에 필요한 소품이나 가구를 만든 거, 혹은 이제 순수한 작품을 만든 거, 아니면 아까워서 그냥 쟁여두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열망라된, 그러니까 쇼윈도우 같은 형식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전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활동형을 따로 이제 모집하는 이 채널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큐레이터 분과 이런저런 이제 토의와 상의 끝에 조금 디벨롭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권리장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움의 그 테라스 공간, 이제 출입이 언제든 가능한 그런 곳에 좀 접점을 많이 만들려는 어떤 일종의 예술 공유지 같은 건데, 그걸 또 입주 동료 작가 이제 권재현 작가님하고 협업으로 해서 권리장전도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창발형으로 목적을 딱 정확히 해서 막 달성한다라기보다 우연들을 흡수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접촉도 있겠죠.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는 약간 이제 그런 모델을 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깃발을 2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만든 깃발, 그리고 여기에 모임을 가졌던 영화인들의 이제 생산성이라는 그 모임 이름을 새긴 깃발 2개가 이제 현재 꼽혀 있고, 네트워킹이 되는 주체들의 깃발들을 좀 모아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편지를 보게 되시는 3기의 작가분들 누군지는 제가 얼굴을 그릴 수는 없지만, 해움 스튜디오의 장점은 정말 도심의 한복판에 유동인구도 많고, 근데 이제 공원이어서 입지가 굉장히 다채롭고 좋은데, 커뮤니티 아트나 공공미술 이런 활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 같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매력도가 계속 높아질 것 같고,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와 성취를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